지난주에 이어가는 부분 다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또아입니다. 오늘은 바로 제 생일입니다. 와! 오늘은 생일을 맞아서 특별하게 팬분들과 함께 생일 파티도 하고요. 그 후에는 제 친구들 조금 불러가지고 같이 또 따로 생일 파티를 하는데요. 오늘 그래서 어찌됐든 되게 중요한 날이고 파티죠. 그래서 정말 제 취향을 듬뿍 담은 조금 화려한 파티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팩의 정체가 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제가 촬영 그런 막 약간 프로필이나 화보 촬영 전날이나 아니면 이런 파티 되게 중요한 일정이 있는 전날에 항상 꼭 하고 자는 V라인 팩이에요. 이 팩이 제가 지금 손유나 클리닉이라는 곳에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손유나 클리닉 원장님이 만드신 팩이어서 그 클리닉이랑 그 온라인 사이트에서 살 수 있는 팩이고요. 제가 한번 이거 진짜 이 팩 정보 너무 많이 물어보셔서 한번 다시 영상에서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벌써 렌즈를 끼고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씻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찍는 거라서 먼저 렌즈를 껴놨는데요. 오늘 렌즈는 렌즈미의 빅문캣 그레이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방금 이제 제대로 세수를 하고 와서 이제 얼굴이 막 땡기려고 시작하는데요. 이때 코스알엑스 핀플 패드, 제가 너무나도 잘 쓰고 있는 이 핀플 패드를 사용해서 피부 결대로 닦아내서 각질이랑 피지를 좀 정돈을 할게요. 얘를 안 썼을 때는 몰랐는데 쓰다 보니까 아, 얘가 묻혀져 있는 게 되게 편한 거였구나, 이런 느낌? 그래서 얘를 굳이 막 쓰지 않아도 되지만 저는 그냥 계속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샘물의 에센셜 물 크림인데요. 얘는 되게 이렇게 묽으면서도 살짝 쫀쫀해요. 살짝 점성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피부에 펴바르면 진짜 파데가 잘 먹게 되는? 되게 쫀쫀해져요. 피부가 이렇게 쫀득쫀득 이렇게 돼서 이 크림을 바르고 나서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훨씬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좀 자주 바르고 있어요. 그리고 거슬리는 머리들을 치우기 위해서 헤어핀들로 꼽아줄게요. 저는 머리를 안 묶는다고 되게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시는데 이렇게 묶으면 붙임머리라서 얘네 두 개가 더 이렇게 심하게 분리돼 보이거든요. 제 원래 머리랑 붙임머리랑. 그래서 머리를 안 묶고 그냥 이렇게 옆으로만 넘기는 편인데 오늘 이렇게 집게로 한번 고정을 해볼게요. 되게 단정해 보인다. 얘는 셀프존시 레이저 선스크린 팩인데요. 얘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원래 다녔던 피부과 원장님이 만드시는 선크림이랑 비비크림이 브랜드예요. 얘는 근데 약간 막 묽은 로션보다는 좀 크림 타입 같고 아주 살짝 약간 자연스럽게 백탁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제 다크서클과 이런 홍조들을 가리기 위해서 오늘도 코렉팅을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바를 거예요. 스킨푸드의 연어 다크서클 컨실러 크림 2호 삶은 베이지예요. 브러쉬는 시그마의 디테일 컨실러 브러쉬를 사용할게요. 얘는 컬러가 좀 약간 더 이렇게 오렌지빛이 도는 그런 아이인데 얘를 먼저 이런 팟타입 컨실러예요. 여기 커버해야 되는 부분에 약재 묻혀서 아주 소량만. 그리고 저는 이 거뭇거뭇 푸르스름한 이 부분도 커버를 해줄게요. 여기도 눈썹 반털들이 나서 좀 거뭇거뭇한 부분도 이렇게 커버를 해줘서 좀 더 눈썹을 그렸을 때 사람 인상이 깔끔해 보이게 발라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근데 지난번 겟레디미에서 보셨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 제가 여기 밑에가 아예 다 어둡긴 한데 여기부터 컨실러가 들어가면 여기가 한 번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차피 파운데이션을 바를 거고 이 밑에 이 밑부분에는 다크서클을 가려줘서 더 두껍게 바를 필요 없이 이렇게 커버를 해줄게요.
어차피 위에 파데를 얹을 거라서 엄청 완벽하게 막 브러쉬 결이 남으면 안 되고 막 진짜 티가 안 나게 마무리가 돼야 되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좀 대충 펴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단계에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신스틸러 마스킹 코렉터, 얘가 쉬즈 크림. 이번엔 초록색 코렉터로 약간 붉은기가 도는 부분들 있죠. 여기 코 밑에도 그렇고 저는 여기도 지금 딱 오늘 안 그래도 팬분들 만나는데 여기가 지금 빨간 게 났어요. 오늘은 되게 잘 가리고 일단 화장이 오래 지속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좀 커버력에도 중점을 두려고요. 그리고 플라리아 사선 브러쉬로 이거 물에 불려놨어요.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긴 하는데 너무 옆에까지 쓸어주지 마시고 딱 홍조가 있는 부분에만 이렇게 정확히 들어가게 두드려주면서 살짝 이렇게 블렌딩만. 이렇게 코렉터로 보완을 하고 나면 약간 얼굴이 더 얼룩덜룩할 거예요. 이 얼룩덜룩한 부분을 파운데이션을 깔아서 화사하게 맞춰줄 거예요. 지베르니의 밀착 커버 파운데이션. 저는 2호 옐로우 스킨이고요. 저는 너무 이렇게 하얗게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딱 중간 호수를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도. 저는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순서를 보면 이렇게 이쪽 부분, 이 T존 부분, 그리고 이 이마 부분을 바를 때도 여기에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여기로 갈수록 이 이마 외곽 부분으로 갈수록 파운데이션의 양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되게 와이파이 같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묻혀서 턱 부분. 이렇게 하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이 볼 부분, 코 부분, 턱 부분이겠죠. 파운데이션을 뭐 브러쉬로 바를 때나 그러기 전에 이렇게 손으로 도포를 하잖아요. 그때 본인이 볼륨을 주고 싶은 부위, 제일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고 양감을 주고 싶은 부위에 먼저 바르면 얘네들이 파운데이션이 제일 많이 도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외곽 부분, 이런 부분보다는 더 이제 볼륨이 이렇게 있어 보이겠죠. 그 다음에 남은 파운데이션들은 이 외곽 부분까지 끌어가는데 저는 오늘 퍼프로 바르고 퍼프에 남은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외곽 부분까지 끌어갈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남은 파운데이션으로 외곽 부분까지. 그리고 마몽드의 코튼 베일 파우더 팩트. 하루 위에 FP15 브러쉬로 이렇게 얹어주고 이렇게 털어줘서 여기 이 남은 내용물로만 이렇게 완전 이렇게 비비면은 그러니까 좌우로 움직이면 되게 밀리기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톡톡톡 이 얼굴 중앙 부분에 들어갔습니다, 파우더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귀찮거나 급할 때나 그럴 때는 아무래도 섀도우 팔레트가 최고인 것 같아요. 이 세포라 옴브레 팔레트를 사용해서 아이섀도우를 해볼 겁니다. 섀도우는 이렇게 생겼고요. 피카소 클래식 7005번 브러쉬를 사용할 건데 요 약간 형광기가 도는 이 라임색 컬러의 섀도우를 눈 앞머리에 이렇게 그리고 키스미의 아이섀도우 라이너 2호를 사용해서 얘는 이런 거의 밝은 골드 스틱 섀도우인데요. 눈 앞머리에 발랐던 이 부분 앞쪽을 이어주듯이 해서 뒤쪽까지 끌어와주세요. 손으로 좌우로 펴발라주고 여기 손가락에 남은 부분으로 눈 앞머리 부분을 톡톡톡 발라줘서 살짝 이 튀는 색을 살짝 중화시켜줄 거예요. 그리고 삐아 피그먼트 1호 칵테일 피아노 이 컬러가 되게 예쁜데요. 이 피그먼트를 뚜껑에 쏟아붓고 이 약지를 이렇게 묻혀서 털어내주세요. 피그먼트 가루가 날리면 얼굴에 막 팔땡이들이 이렇게 날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주의해야 되고 막 정말 미세한 부분에 바르는 거 아니면 눈두덩이에 바르는 거면 웬만하면 손으로 바르는 게 밀착력이 더 좋아요, 브러쉬보다. 얘를 눈두덩이 중앙에 이렇게 얹어줄 거예요.
얘는 되게 예쁜 로즈 골드 컬러라 그래야 되나? 눈두덩이 전체에 이렇게 펴발라줍니다. 그리고 아까 이 라임색 섀도우도 눈 앞머리와의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 눈두덩이 중앙 부분 쪽에 발라주세요. 중앙 부분에서 거의 앞머리 부분까지 뒤로 이어지지 마시고 중앙 부분부터 이렇게 되게 블링블링하고 예뻐요. 그리고 JM 프로페셔널 브러쉬로 이 검붉은 컬러의 섀도우를 브러쉬에 묻혀서 눈 뒤에 사실 여기까지 막 이렇게 얹고 싶은데 원래 제가 진한 메이크업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연한 게 예쁘다고 연한 거 많이 해달라고 하셔서 오늘 좀 파티 메이크업에서 어쩔 수 없이 좀 화려하긴 하지만 그래도 막 정말 이렇게 완전 막 스모키 엄청난 막 회색 계열의 스모키 이런 건 아니고 컬러도 로즈 골드 컬러고 약간 끝에만 포인트를 주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 시그마 버프 앤 블렌드 브러쉬로 이 부분을 눈 앞쪽으로 끌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블렌딩 해줄 거예요. 이 컬러를 넣은 이유는 이 로즈 골드 컬러가 눈이 좀 부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끝에 나 어두운 컬러 있어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눈이 부어 보이지 않네? 이렇게 안정감을 주려는 거예요. 그리고 뷰러는 카이 18R 뷰러. 제가 요즘에 이거 자주 쓰는데 제가 가진 뷰러 중에는 이게 제일 저랑 곡률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뷰러 곡률 영상도 올려야 되는데 지금 만들어야 될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서 뷰러 곡률 영상도 제가 8월부터 주 1회 기초 튜토리얼이라 그래서 뭐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눈썹, 일자 눈썹 그리는 법, 아치형 눈썹 그리는 법, 쇄골 그리는 법, 뭐 입술 각질 관리하는 법 이런 것부터 해서 그렇게 차근차근 정말 기초적인 것부터 아니면 저만의 팁까지 그렇게 공유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뷰러 곡률 구하는 법도 그 시리즈에 넣을게요. 그리고 프로웨이 청담 스테이 온 젤 아이라이너 2호 브라운인데요. 브러쉬는 피카소 클래식 7008번 아이라이너 브러쉬인데 얘가 막 되게 부드럽고 연한 브라운은 아니고 거의 블랙에 가까운 브라운이에요. 좀 이렇게 브러쉬를 사용하기 전에 손등에 덜어내고 이렇게. 저번에도 말했듯이 제가 지금 거울이 여기 이렇게 밑에 있어요. 이렇게 거울을 깔본다는 느낌으로 위에서 올려다본다는 느낌으로 거울을 쳐다보시면서 점막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앞팀 효과도 주고 뒷팀 효과도 주고 오랜만에 앞팀 효과를 주는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날이고 좀 화려해 보여야 되니까 저는 오늘 다이아몬드 트임 메이크업을 할 겁니다. 요즘에 앞트임이니 뒤트임이니 뭐 밑트임이니 해가지고 그걸 통합해서 다이아몬드 트임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성형이 아니라 그 화장술로도 할 수 있어요. 앞을 틀 거고요, 뒤를 틀 거고요, 밑을 틀 겁니다. 그래서 눈이 살짝 처진 편이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더 두꺼워지는 라인을 그릴 거예요. 얘가 많이 짙은 컬러기 때문에 아이라인을 너무 두껍게 바르면 자칫 좀 이렇게 눈이 답답해 보이고 너무 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뒤로 갈수록 좀 더 두껍게 맞춰주고 그리고 아까 제일 어두운 섀도우를 발랐던 브러쉬로 이 경계를 너무 딱 경계가 져 보이지 않게 흐트려줄 거예요. 그리고 아리따움 아이돌 펜 라이너 2호 브라운 컬러인데요. 이렇게 붓펜 라이너로 되게 그리기 쉽게 돼 있는데 얘로 이 앞트임 효과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이제 뒷트임이 들어갈 건데 오늘 약간 너무 연한 브라운도 아니고 좀 빡센 거의 블랙에 가까운 브라운으로 이제 점막을 채우고 이 눈 라인을 잡아줬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더 빡세게 렌즈도 빡세기 때문에 더 빡센 느낌을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이라인 눈꼬리를 이렇게 내려서 뒷트임 효과를 줄 겁니다. 이렇게 한없이 완전 한없이까지는 아니고 내려서 그려준 다음에 눈꼬리가 내려가 보이게 내려가서 이렇게 나온 모양으로 그려줬어요. 언더라인은 아이 메이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들어갈게요. 일단 속눈썹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따움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자주 붙이는 아이돌 래쉬 6호 되게 자연스러운 속눈썹인데 원래 보통 인조 속눈썹이 끝으로 갈수록 길어지잖아요. 근데 얘는 처음과 끝이 거의 길이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냥 정말 데일리로 쓸 때는 이렇게 딱 반 접어서 그냥 딱 잘라서 여기 반 여기 반 붙여도 무방해요. 그럼 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일단 이 끝부분에 투명한 속눈썹 라인을 잘라내고 그리고 통째로 붙여줄 거예요. 끝부분에 맞춰서 들어가고 앞부분도 이렇게 내 속눈썹 바로 윗부분에 붙여주시면 돼요. 아이라인이 너무 진한가? 파티 메이크업이긴 한데 왠지 팬분들을 먼저 만나니까 좀 더 순한 모습으로 뵙고 싶어가지고 이따가 아이라인이 메이크업 다 완성했는데도 너무 진하고 너무 선명하면 얘를 섀도우로 좀 이렇게 컬러를 죽이던가 해야겠어요. 그리고 아리따운 매트 포뮬라 아이브로우 펜슬 1호 연갈색을 써서 눈썹까지 아치형이면 좀 그럴 것 같으니까 좀 얄쌍한 살짝 올라간 일자 눈썹을 그려줄 거예요. 얘가 되게 가격도 괜찮고 얘가 가성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슈에무라보다는 못해요. 아무튼 저는 이런 류의 아이브로우 펜슬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이라인도 기니까 살짝 길게 그렸어요, 눈썹도. 그리고 피카소 스크류 브러쉬 7007번 브러쉬로 이렇게 눈 앞머리 자연스럽게 블렌딩. 아이라인 너무 진한가? 그리고 키스미 컬러링 아이브로우 4호. 약간 제가 머리가 카키 브라운이어서 어두우면서도 또 밝아요. 좀 더 여성스러운 느낌을 내고 싶으면 아이브로우 컬러가 본인 모발 컬러보다 반 톤에서 한 톤 정도 밝은 컬러로 이렇게 염색해주면 더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요. 이 캔메이크 누드 섀도우 파우더로 오늘 코 쉐딩을 할 예정이었는데 일단 이 아이라이너 브러쉬에 묻은 젤 라이너를 어느 정도 닦아내줄게요. 얘를 사용해서 이 눈꼬리 부분 라이너 색을 많이 죽여줄 거예요. 되게 채도가 낮아진 느낌? 엄청 이렇게 아이라인이 탁해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따가 완벽하게 수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속눈썹에 묻은 섀도우들은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로 펄어주시고 그리고 스킨푸드 미네랄 래쉬 라이너 5호 베리베리 스쿼시 핑크 펄 라이너예요. 이 눈꼬리에 탁해진 눈꼬리에 얹어주는 거예요. 얹어줘서 빛에 반사되면 반짝반짝 거리기도 하고 예쁘니까 이 라이너로 눈꼬리를 한 번 더 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아까보다 눈매가 훨씬 더 덜 빡세 보이죠? 그리고 이 라이너를 사용해서 언더라인 부분, 끝부분부터 해서 점막 밑에 모근 부분 그리고 여기는 거의 이어주듯이 되게 많이 그려주세요. 제가 이 핑크 펄 라이너로 여기까지 이어 그려서 여기 위에 뭐 속눈썹을 여기다 붙이거나 아니면 뭐 여기다가 언더라인을 그려서 이렇게 막아놓으면 되게 이상할 거예요. 오늘 밑트임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을 따라서 여기다가 여기 바로 윗부분 점막에다 라인을 그리는 게 아니고 이 핑크 펄 라이너를 그린 부분, 이 경계 부분에다가 이렇게 원래 인조 속눈썹을 붙였으면 굳이 면봉으로 블렌딩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은 인조 속눈썹을 붙이지 않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해줬고요. 그럼 지금 내 눈매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가 내 눈인 거예요. 이 부분이 다 트였고 이 앞부분도 더 트여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뷰러로 다시 내 속눈썹이랑 인조 속눈썹 컬링을 해줄 거예요. 이때 너무 힘을 주면은 이 인조 속눈썹은 엄청 잘 꺾이기 때문에 진짜 탁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손에 힘을 빼고 살살살살 평소 내 속눈썹에 하는 그 컬링 색이랑 다르게 손에 힘을 줘야 돼요. 그리고 지베르니 센시티브 더블 래쉬 마스카라 브라운 컬러 더블샷 브라운 컬러를 사용할 건데요. 이 브라운 컬러 마스카라를 사용하면은 언더래쉬에도 마스카라가 들어가도 너무 진해 보이지도 않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브라운 마스카라를 제가 되게 예전에 썼었는데 좋아가지고 지금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스크류 브러쉬가 나와서 이 끝부분은 스크류 브러쉬로 이렇게 풀어줄게요. 그리고 이 뒤트임이 들어간 부분, 앞부분도 좀 경계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브라운 마스카라로 동공이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 이 부분에 브라운 마스카라를 해줍니다. 그리고 캔메이크 노즈 섀도우 파우더, 아까 전에 아이라인 탁하게 만든 이 제품으로 하이라이터랑 코에 쉐딩을 넣을 거예요. 이거 대만에서 샀던 브러쉬인데 브랜드명만 있고 제품명은 없어요. 그리고 맥의 224 브러쉬로 블렌딩을 해줄 거예요. 이어져서 눈매까지도 한번 더 이렇게 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발랐던 이 라임색 섀도우 스몰 브러쉬에 붙여서 이 앞트임 부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이 앞트임 부분을 피해가듯이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 앞머리에 한 번 더 포인트를 주고, 그리고 이 시그마의 스몰 컨투어 브러쉬로 하이라이트를 이마 부분을 좀 강조할게요. 좀 더 양감을 주면서 피부도 조금 더 깨끗해 보일 수 있게. 여기에 뭐 이제 붉은 여드름이나 욕처리 심하신 분들은 이쪽에 하이라이터를 안 하는 게 더 낫겠죠. 남은 부분으로는 펼쳐주고. 그리고 미샤 소프트 블렌딩 스틱 블러셔 4호 피칸 브라운. 되게 연한 컬러인데 오늘 지속력이 중요하니까 먼저 이 스틱 타입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가루 타입, 핑크 타입으로 가서 지속력을 더 높여줄 거예요. 이 칫솔 브러쉬, 아르티스 브러쉬 6호 오벌 6 브러쉬를 사용해서 윤곽 쪽으로 밀리게 이 방향으로 쓸어주세요. 그리고 턱 부분보다 이마 부분이 더 부자연스러우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이 아까 발랐던 퍼프로 두들겨서 경계 부분이 너무 경계져 보이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좀 더 진한 맥의 브론징 파우더 매트 브론즈 컬러로, 얘는 투쿨포스쿨 쉐딩 브러쉬인데 얘가 되게 목 빠짐도 심하고 따갑긴 한데 좀 괜찮거든요. 이렇게 해서 많이 털어주시고, 정말 끝부분 굳이 이마 라인은 가루 타입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할게요. 목에도 이 부분만, 이 테두리 부분만 남은 걸로 자연스럽게 음영을 주는 거예요. 블러셔를 바를 부위는 제가 파우더를 도포를 했죠. 그래서 그냥 가루 타입으로 한 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는 피카소 버전 한번 쓰고, 뉴트럴 블러셔를 너무 중앙 부분 말고 약간 사선으로, 그리고 또 털어내고요. 남은 부분으로 너무 밀지 마시고 이렇게 가듯이 블렌딩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립을 바를 건데, 이 베네피트 차차 틴트, 그리고 이 페리페라 잉크 틴트 3호 입술 깡패, 이 두 개 조합이 너무 예뻐서 제가 나중에 꼭 메이크업 튜토리얼에서도 이 조합으로 쓸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틴트를 베이스 컬러로 발라줄 거예요. 이 중앙 부분에 한 번 더 발라주고 조금 기다릴 거야. 좀 착색되라, 너 좀 착색되라 이러고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다시 펴발라주고, 이렇게 차차 틴트를 발랐고, 이 잉크 틴트를 입술 안쪽에 이렇게 발라주는데, 바르고 바로 면봉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얘가 진짜 순식간에 착색돼가지고. 립브러쉬가 아니라 면봉으로 펴바른 이유는 립브러쉬에도 어마어마하게 착색이 되기 때문에 면봉 하나를 꺼내서 쓰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립립 이렇게 해서 되게 물든 듯한 예쁜 레드 컬러가 나왔고, 아무래도 착색되는 틴트 2개를 사용한 거여서 좀 마무리감이 건조한데요. 그래서 저는 스틸러 립 글레이즈 이 멜론 컬러를 써서 좀 촉촉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중앙 부분에만 발라서. 이거 또 차차 틴트랑 색깔이 좀 비슷해서 되게 마무리감이 더 예쁘게 됐죠.
이렇게 됐고, 블러셔랑 립을 조금 여리여리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빡세게 나와서 다행인 것 같아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머리를 풀르고, 제가 사랑하는 텀블티저 지금도 붙임머리를 해서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이어지는 이 부분, 제 머리가 되게 푸석푸석해서 이게 뭐냐면 차오코라는 코코넛 오일인데 제가 2통을 선물을 받았어요. 이거를 공병, 이 분무기 병에 담아서 머리에도 뿌리고 하는데 다른 오일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헤어 에센스 지금 쓰고 있는 거 한 3, 4개 정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머리 감기 전에, 그리고 머리 감고 나서 드라이기 하기 전에 1차적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얘 뿌리고, 머리 말리고 나서도 얘 뿌리고,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피부 보습제로도 좋대요. 근데 지금은 겨울이 아니니까 제가 오일을 사용하진 않아서 그냥 클렌징 할 때만 쓰고 있고, 그리고 이 코코넛 오일이 헤어뿐만이 아니라 되게 딴 데도 많이 쓰이는데, 저는 일단 다이어트 할 때, 얘가 다이어트 할 때 이렇게 하루에 얼마 정도 이제 먹어주면 되게 좋아서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한 숟갈 먹고 있고요. 그리고 얘가 대박인 거는 이 코코넛 오일을 밥 지을 때 있잖아요. 쌀밥에다가 얘를 한 스푼 넣고 지은 다음에, 밥이 이제 다 취사가 완료됐어요. 그 다음에 걔를 이렇게 좀 식힌 다음에 그런 밀폐 용기에다가 담아요. 이렇게 한 번에 먹을 양 이렇게 해가지고 담은 다음에 냉동실로 냉동을 해요. 그 다음에 해동해서 나중에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으면, 만약에 밥 한 공기에 300칼로리잖아요? 그게 절반으로 준대요. 그래서 저는 밥 먹을 때, 밥 지을 때 얘 넣어서 짓고 있어요.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아무튼 되게 진짜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바르면 당연히 오일이니까 떡지고, 이 정도만 발랐는데 아까보다는 조금 더 정돈된 모습이죠. 이제 옷을 고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옷 고르느라 한참 걸렸어요. 이렇게 오픈 숄더, 약간 뭔가 진짜 드레스 같은 그런 스타일로 입었고요. 위에는 제이로우고, 이거 밑에는 어느 인터넷 쇼핑몰이었는데 지그재그 해가지고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찾아보고 자막으로 달겠습니다. 그리고 귀걸이는 이 블링스타 건데요. 되게 오묘한 물방울 목걸이? 막 이렇게 빛날 때마다 되게 예뻐서 오늘은 이걸 낄 거예요. 이렇게 파우치도 챙기고, 가방은 이런 클래식한 가방이고 더싱샵 거고요. 그리고 향수는 그냥 제가 자주 뿌리는 더 바디샵 화이트 머스크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생일 파티 재밌게 즐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브이로그에서, 잠시 후 이어질 브이로그에서 만나요. 짠! 샵에서 드라이 받고 있는데 군대 간 친구 재호가 서프라이즈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직접 만든 꽃다발을 선물해줬어요. 진짜 고마워. 완전 왕감동했어. 이렇게 샵에서 머리를 받고 생일 파티 장소로 이동. 강남 블루밍 가든을 예약해놓고 팬분들 20명을 모셨어요. 원래 제 로망이 생일 파티를 크게 하는 거였어서 지인들 불러놓고 크게 하려고 했는데, 많은 구독자분들이 제 생일 파티에 오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인들 생일 파티는 완전 대폭 축소하고 인스타에서 생일 파티 모집 이벤트를 열어서 구독자분들을 모시는 생일 파티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왔던 요리들도 너무 다 맛있었어요. 생일 축하도 해주시고 선물도 받고 거의 4시간 동안 수다도 떨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친한 친구들과도 모여서 생일을 축하했어요. 제 21번째 생일을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